자, 지금 시간이 2023년 11월 13일 월요일 오후 6시 58분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오늘 오후 10시에 라이브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관심 있으시면 유튜브에 참여해서 보셨으면 좋겠네요. 뭐 오늘 딱히 큰 이슈는 없어요. 왜냐? 자, 월봉은 상단선 맞고 내려왔죠? 오늘 상단선 맞고 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일봉이나 주봉이나 이렇게 보면 이거 왜 내려왔지? 이렇게 생각이 드실 텐데 지금 월봉 상단선 두둑에 맞고 내려온 겁니다. 주봉에는 하단선이 어디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 317.85 정도에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봉으로 매수한다 그러면 317.85 아래에서 매수해야 되는데 주봉은 지난주 저가를 깨면 무너져요. 지난주 저가를 깨면 무너지는 구조라 지난주 저가를 깨지 않은 범위 안에서만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라고. 자, 일봉은 오늘 하락 마감했죠. 고가 저가가 높아졌고 종가만 하락했어요. 근데 어차피 종가는 오늘 1구간이기 때문에 상승하든 하락하든 전혀 문제가 없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종가의 상승이나 하락 여부가 시장에 큰 의미를 미치지는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고투 저투는 다 상승했기 때문에 방향은 일단 위쪽으로 틀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내일이 0구간이에요. 자, 고가는 1구간이고 종가는 0구간인데 저가는 이제 낮출 방법이 없어요. 내일 저가는 낮춰지지 않습니다. 근데 종가는 낮출 수 있어요. 왜냐? 종가는 지금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슈를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자, 고가 1, 저가 0, 종가 0이란 말이에요. 저가는 이제 방법이 없어요. 저가는 그냥 내일 횡보하거나 상승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는 신경 안 쓰는 거고, 지금 신경 써야 될 거는 첫 번째 고가예요. 고가는 하락하면 고투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고가를 넘지 않으면 매도예요. 그죠? 근데 이제 종가가 하락했다. 종가가 하락하면 어떻게 되느냐? 종가가 하락하면은 앞으로 4일간 투심은 내립니다. 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일 내리면 내일 화요일이잖아요. 수목금 다음 주 월요일 월까지 종가 투자 심의도는 내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계속 내려갈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종가가 내리면 이번 주는 하방일 거라고 보는 거예요. 내일 종가가 내리면 이번 주는 하방일 거다. 그러니까 사실 내일 종가가 내리면 지난주 저가가 깨질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화요일 그죠? 종가 하락 이게 주봉 저가 붕괴랑 똑같은 거라 저가 붕괴 이걸로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화요일날 종가가 하락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봉의 저가를 붕괴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내일 종가를 하락시키면 주봉의 저가도 붕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 아래로 갈 거고, 저가를 지키면 종가는 상승한다는 얘기잖아요. 지난주에 저가를 지킨다는 얘기는 종가가 올랐을 확률이 높으니까 이렇게 오르면 계속 이제 주봉의 저가를 지킨 상태니까 하방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지난주 저가를 붕괴하느냐 붕괴하지 않냐예요. 나머지는 그냥 곁다리야. 그거는 이제 요일만 체크하기 위해서 지금 사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핵심은 지난주 저가를 붕괴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근데 내일 종가가 하락하면 저는 주봉의 저가가 붕괴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주봉은 뭐 계속 상단선에 걸려 있었으니까 여기 이제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일봉이 갭상 떴다가 밀린 게 월봉 상단선 두둑에 맞고 이주봉 상단선 두둑에 맞고 내려온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일봉으로 보면 안 보인다고. 그리고 미국 증시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그럼 국내 증시도 많이 올라야 되는데 왜 안 올라지?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는 차트가 다르게 생겼다라는 것도 감안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일봉은 뭐 답 없습니다. 이거 갭상승 나와야 위로 가는 거고, 갭상승 안 나오면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는 하락 우세의 흐름이에요.
하락 우세의 흐름이다. 그 정도까지는 감안하시고, 그 다음에 240분봉 얘기해드렸죠. 240분봉은 맛이 갔어. 예? 240분봉은 맛이 갔기 때문에 내일 이제 9시에서 1시 사이에 영구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요, 내일 1시까지 종가가 하락하면, 예? 내일 1시 기준으로 종가가 하락해 있으면 그땐 진짜 하방일 거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현재 만들어진 종가보다 내일 오후 1시에 있는 종가가 더 낮다면, 예, 결국에는 저는 아래쪽으로 갈 확률이 높다 라고 주장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주장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일목으로 한번 쭉 훑어봐야죠. 자, 이게 지금 계속, 그죠? 선행 스팬 2 아래쪽으로 밀고 있는 거예요. 선행 스팬 2 아래쪽으로 밀고 있다. 이거를 잘 감안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주봉 이슈 없죠. 그 다음에 주봉은 지금 하단선이 317.85에 만들어져 있잖아요. 주봉. 근데 얘가 선행 스팬 이게 2죠. 여기 아래쪽에 있는 거 316.63이라고요. 그러면 한 1.2폭? 1.2폭 갭 정도가 있으니까 이 정도면 하단선까지 왔을 때 터치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럼 만약에 여기 316.56이요. 316.56 터치하면 얘는 몇을 터치하냐면 311.43이요. 311.43. 자, 여기 얼마? 316.56. 예? 316.56을 찍으면 311.43까지 내려갈 수 있다. 이해되셨죠? 예? 일목으로 봤을 때 316.56을 찍으면 311.43까지 내려갈 수 있는 환경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체크해야 될 거는 지난주 저가를 깨느냐. 그죠? 지난주 저가 안 깨면 매수해요. 사세요. 예? 지난주 저가를 안 깨면 사시라고. 제가 하방을 보고 있지만 지난주 저가를 안 깨면 상방이라고. 그러니까 사시라고. 근데 지난주 저가를 깨면 일단 그 다음에는 316. 여길 찍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316.56을 찍는지를 봐야 돼. 그래서 316.56을 찍었다. 그러면 311.43까지 내려갈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긴 거예요. 그럼 그 아래까지도 이번 주에 구경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거기까지 3날. 오우, 굿입니다. 네? 굿이에요. 오늘 끝났잖아. 오늘 끝났는데 내일 이제 3일봉 다시 시작하죠. 예? 다시 시작하잖아. 근데 어떻게 끝났어요? 종가도 하락했잖아. 종가 하락, 고가 하락, 저가 하락. 그러니까 오늘 갭상승 떠가지고 상승하지 않은 이유는 3일봉을 하락시키기 위한 거죠. 예? 3일봉을 하락시키기 위한 거다. 좋습니다. 저는 마음에 들어요. 감사합니다. 일봉은 이슈 없죠? 예? 일봉은 계속 하락 중입니다. 4시간 봉도 계속 하락 중이죠. 여기 이미, 그죠? 이미 여기 골드 냈잖아요. 이 골드 냈기 때문에 골드 낸 건 상관없어. 근데 만약에 이제 데드가 난다. 데드 기준이 얼마예요? 318.40. 예. 318.40을 무너뜨리면 작살나는 겁니다. 예? 318.40을 무너뜨리면 작살나는 거예요. 근데 318.40이랑 멀어, 아직. 그죠? 아직 멀어요. 318.40 안 가. 318.40 가려면 5% 빠져야 되는데, 아직은 5% 빠질 정도의 이슈는 아니잖아요. 만약에요, 현재 만들어진 저가가 붕괴된다면, 가능성이 농후해요. 가능성이 농후해. 지난주 저가를 깰 거라고 봐요. 저는 지금 만들어진 봉의 저가가 무너지면, 지난주 저가는 거의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구조상 다 연결이 돼 있네요. 자, 여기까지 봤죠? 코스피로 갈게요. 코스피, 월봉, 아직 이슈 없고요. 이주봉, 여기도 이슈 없죠. 주봉, 데드 났다. 그죠? 데드 났어. 데드 났어요. 와, 그죠? 데드 났잖아.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요. 자, 보세요.
이거 확률이 이제 엄청 높아졌어. 예? 엄청 높아졌다고. 데드 냈잖아요. 데드. 그리고 여기 데드 냈다고. 오케이. 끝. 그죠? 여기 골드 냈잖아. 골드 냈잖아요. 그죠? 끝. 골드 내서 골드 내줬잖아. 뭐가 문제야? 데드에서 데드 내줬잖아. 뭐가 문제야? 근데 문제는 얘는 지금 데드 안 났는데 얘는 데드 났어요. 데드 났다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일로 내려갈 에너지가 생긴 거죠. 그죠? 그래서 확률이 높다. 재수 좋으면 지난주 저가 깰 수 있습니다. 재수 좋으면 지난주 저가 깰 수 있어요. 여기 깨지면 이제 끝나는 거야. 여기 깨지면 여기 깨지는 거고. 그러면 지난달 저가가 곧 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걸 체크해 드리는 거예요. 이런 걸 같이 보자는 거지. 예? 이런 걸 같이 보자는 겁니다. 마음에 들어요. 예, 별 이슈 없어요. 그 다음에, 예. 어쨌든, 일목은 힌트를 줬다요. 일목은 힌트를 줬다. 예, 상단선에, 이렇게, 상단선에 밀려 있어요. 상단선에 밀렸잖아요. 여기. 그래서 밀렸잖아. 그 다음에, 요거 이주봉이죠. 주봉, 아직 안 깨졌죠? 주봉 아직 안 깨졌다. 얼마 안 돼요. 지난주 저가가 2293이에요. 근데 지금 종가 얼마예요? 2403이잖아. 그러면 10%밖에 안 된다고. 네. 10%밖에 안 돼요. 2393이니까 10%만 내리면 돼요. 뭐 10%라고 해봐야 0.5%? 0.5% 아니야? 0.5% 안 되지 않나? 10%면? 지금 2400이니까 10%면 0.4%도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 내리면 끝난다는 얘기야. 오늘 미국 증시가 내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도를 해야죠. 오늘 기도를 해야 된다. 응?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 없어. 요거 깨달라고. 요거 10%만 깨달라고. 네, 기도해야죠. 요거 깨달라고. 예. 뭐, 미국 증시만 안 오르면 가능할 것 같아요. 미국 증시만 안 오르면 가능할 것 같다. 아직 하락 추세는 일봉을 타고 있고, 본격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건 수요일 이후라서, 예? 아직은 눈치를 좀 봐야 됩니다. 수요일 이후에 하락세가 우세하고, 내일은 종가만 하락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내일 종가가 하락한다는 건 이제, 예, 하락 우세의 흐름으로 들어가겠다, 이런 뜻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거 뭐 볼 거 없어요. 예, 다른 거 볼 거 없다. 자, 뭐,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고버스는 안 봐도 될 것 같아. 고버스는 안 보고 이제 지수만 보는 거지. 지수가 어떤 답을 줄 거냐. 지금 고버스 상에서는 볼 게 오늘은 없어 보입니다. 본인이 이제 고버스 투자를 하고 계시잖아요. 본인이 고버스 투자를 하고 계시면, 첫 번째는 왜 하느냐. 예? 왜 하느냐를 본인이 명확하게 정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시장이 막 흔들리는 거에 중심을 잡을 수가 있죠. 만약에 본인이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가 사라졌다. 그럼 파셔야죠. 예? 본인이 투자를 해야 될 이유가 사라졌다면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제가 뭐라고 하든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그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니야. 본인이 산 이유가 있어. 그 이유가 사라지면 파시는 겁니다. 예. 근데 그 이유가 여전히 존재해. 그러면 흔들어도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본인이 목표한 게 있고 본인이 어떤 논리를 가지고 투자했는데 시장이 막 흔들어댄다고 그걸 팔아버리면 답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투자하지 마시고 본인의 전략을 명확하게 세우시라는 거예요. 예. 두 번째, 이 목표가가 있잖아요. 목표가 얼마에 팔 거냐는 거지. 그리고 얼마에 살 거냐. 그러니까 사야 되는 가격과 팔아야 되는 가격을 명확하게 정해놓고 스텝을 밟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나는 계속 무한 반복할 거야. 요 정도 가격 내려오면 매집했다가 이 정도 가격 위에 올라가면 또 청산했다가 이 정도 밑에 오면 매집했다. 이런 식으로 거래하시는 유형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나는 쭉 들고 가. 예? 쭉 들고 가겠어. 그런 유형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일반 사람이 판단했을 때는 뭐 이렇게 하는 게 옳고 저렇게 하는 게 그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옳고 그름이 없는 거예요. 투자 시장에 옳고 그름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자기 돈을 자기가 책임지는 거지. 자기 돈에 대해서
누가 함부로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다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본인이 결정을 안 하고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감각적으로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전략이 없지. 감각적으로 들어왔고 느낌으로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무슨 전략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흔들리는 대로 생각도 맨날 흔들려가지고 자기가 지금 맞는 거래를 하고 있는지 틀린 거래를 하고 있는지 조차도 스스로 결정을 못 내려요. 그러면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를 하기 전에 결정을 하세요. 거래를 해놓고 결정하지 말고, 예? 무조건 수익이 나야 된다라는 그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시니까 수익이 안 나면 막 벌벌 떨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본인이 명확한 기준을 세워서 진입 전략, 홀딩 전략, 그죠? 손절 전략, 청산 전략 다 세우셔야 돼요. 그럼 나는 언제쯤, 얼마 정도 가면 청산할 건지, 응? 어떤 가격에 도달하면 난 실패했다고 결정을 내릴 건지 이런 것들을 본인이 알아서 결정을 해야지. 그런 걸 일일이 물어보고 그런 것도 되게 문제라고 봐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사실 조언을 해드려도 틀리면 욕하기 바빠. 아니 본인이 부족해서 조언을 해드리면 사실 제 딴에는 할 필요가 없는 조언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조언을 받은 사람이 결과가 좋으면 다행이지만 결과가 나쁘면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조언을 받았기 때문에 그 조언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을 때는 굉장히 고마워하지만 나쁜 결과로 이어졌을 때는 엄청난 비난과 욕설을 퍼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사람한테는 어떤 얘기도 하면 안 돼요. 응? 그분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 그분이 준비되어 있어야 조언도 하고 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지. 본인이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괜히 얘기 잘못했다가 틀어지면 감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 본인이 스스로 잘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제가 이런 방송을 하고 있지만 이건 그냥 말 그대로 뉴스 방송 하듯이 그냥 하는 거잖아요. 이게 저는 조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이런 식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정보를 드리는 거지, 이게 1대1로 이렇게 과외하듯이 그렇게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고할지 아니면 버릴지 그것도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이 알아서 잘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지, 그 판단한 결과에 대해서 저한테 피드백을 주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정보를 드릴 때 상승의 조건과 하락의 조건을 항상 같이 드립니다. 제가 하방을 보고 있는 사람이지만 어떤 경우가 되면 상승이고 어떤 경우가 되면 하락이 되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이렇게 드려요. 그래야 조건을 가지고 그걸 모니터링해서 투자자가 조금 더 효율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을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조건들을 잘 참고해서 분석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꽤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불필요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조건들, 이런 조건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조건을 가지고 한번 차분하게 증시를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자, 요새 구독자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좀 감사드려요. 자, 혹시 동영상을 새로 보고 계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그 동영상의 내용이 이해 안 되시면 교보문고에서 킹덤 오브 차트 검색해서 읽어보세요. 이거 읽어보시면 대부분 내용 다 나옵니다. 자, 트뷰 차트로 써보고 싶다. 포비 골뱅이 프로그입니다. 프로그.co.kr PROGUE에요. 여기로 이름 플러스 신청하시면 투비 아이디. 투비 아이디가 유튜브가 아니에요. 트레이딩 뷰 아이디예요. 트레이딩 뷰 아이디. 이메일 아닙니다. 이메일 아니에요. 이거 보내주시면 제가 한 달 동안 사용하실 수 있게 등록해 드립니다. 오늘 오후 10시에 라이브 해요. 방문하세요.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